테슬라 소식입니다. 세미트럭 달라진 디자인 공개. 1회 충전 805km. 현지 시간으로 29일 일부 외신은 테슬라가 올해 말 세미트럭의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완전 충전 시 최대 500마일 주행 가능 거리를 제공하며 상용차 시장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일 일론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500마일 주행 가능 거리를 자랑하는 세미트럭을 올해 고객 인도할 계획이고 사이버트럭은 내년에 출시된다라고 언급했다. 최근 테슬라가 공개한 세미트럭 실내 디자인은 앞서 공개된 것에서 보다 현실화된 모습으로 일부 사양의 변경이 눈에 띈다. 가장 먼저 큰 변화는 좌우측 대형 사이드미러가 새롭게 장착된 것으로 캡 뒤쪽으로 도어 핸들이 자리한 부분도 확인된다. 또 실내 디자인에서 새로운 콘솔과 스티어링 휠의 변경이 눈에 띄고 대시보드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한편 테슬라는 2017년 첫 공개 당시 세미트럭에 대해 완전 충전 시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주행할 수 있고 오토 브레이킹 등 주행 안전 장치들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모델이 정지 상태에서 100km/시간 도달까지 5초대로 기존 트럭과 비교해 압도적인 순발력을 자랑할 뿐 아니라 8만 파운드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도 20초 이내에 100km/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테슬라 홈페이지에는 세미트럭 스펙과 관련해 300 또는 500마일 버전으로 구분하고 리어 엑셀에 4개의 독립형 모터를 장착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300마일 버전의 경우 기본 판매 가격을 15만 달러, 500마일 버전은 18만 달러로 표시했다. 현지 언론은 테슬라 세미트럭이 네바다주 기가팩토리 인근 시설에서 생산되고 지난해부터 프로토타입이 여러 차례 스파이샷에 포착된 것으로 미뤄 신차 개발이 상당 부분 완료된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아이폰 14 중 YMTC 메모리.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신생 기업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를 선정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한국 기업의 입지가 높은데 애플이 YMTC를 신규 공급처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애플의 결정은 미 바이든 행정부와 엇박자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최근 칩사 동맹을 추진하는 등 중국 반도체 산업 성장을 제한할 예정인데 애플은 오히려 핵심 부품 공급처로 선정하는 등 정책 기조에 배치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YMTC의 128단 낸드 플래시를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에 탑재할 계획이다. 그간 애플은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에서 낸드를 공급받았지만 YMTC도 새로운 공급 업체에 포함됐다. 2016년 설립된 YMTC는 칭화은이 그룹과 중국 후베이성이 함께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소유한 국영 반도체 회사다. 애플이 YMTC를 세 번째 낸드 공급 업체로 선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YMTC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낸드는 D램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축으로 꼽힌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기차 등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돼 첨단 산업에서 중요성이 크다. YMTC는 삼성전자와 키옥시아 등에 이어 세계 낸드 시장 6위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와 애플의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YMTC는 최근 저가 공세를 펼치며 시장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중이다. 로이터는 7월 28일 YMTC가 낸드 플래시 공급량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YMTC의 목표는 시장 점유율을 빠른 시간 내에 10%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애플은 2016년 5월 중국 정부와 2,7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적극 도입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애플과 YMTC가 교류를 확대할 경우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와 정계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1월 중국 남서부 스촨성 청두 공장에서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던 반도체 업체 인텔의 계획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중단시킨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국내 스타트업 지원, MS 런처 공개. 한국 MS가 국내 스타트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한국 MS는 29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를 공개했다. 한국 MS는 마이크로소프트 런처가 시작하는 단계부터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까지 다양한 단계 스타트업이 기술적 금전적 제약을 덜고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한국 MS는 여기에 국내 상황에 맞는 특별한 혜택을 추가한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를 마련했다. 한국 MS는 기술적, 금전적 혜택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이 직면한 문제를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자의 배경, 위치, 진행 과정 등에 관계없이 아이디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중심의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가입 신청 가능하다. 한국 MS는 MS의 저 크레딧, 라이선스 및 기술 지원을 포함 개별 스타트업에 최대 5억 원 상당 혜택을 제공한다.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학습 기회도 마련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런에서 연중 무휴 1대1 기술 자문이 가능한 세션과 다채로운 콘텐츠가 포함된 스타트업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멘토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제품 로드맵부터 비즈니스 기획, 운영 등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과 기술 조언도 제공한다. 글로벌 벤처 캐피털과 미팅 주선을 통해 IR 역량 강화, 실제 투자 유치 지원 등 IR 피칭 기회도 마련한다. 아흐메드 마즈아리 MS 아시아 사장은 한국은 3년 전과 비교해 유니콘 기업이 2배로 늘어나는 등 아시아의 새로운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는 신뢰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기술 스택 제공 등을 통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MS 대표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 역량과 성장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 런처를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기술적 금전적 제약 없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4월 8분 연설에 전 세계 억만장자 재산 100조 원 날아갔다. 약 8분가량 이어진 지난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 하룻밤 사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100조 원 넘게 증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기사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암시하는 파월 의장의 8분 잭슨홀 연설 이후 미국 증시가 무너졌다면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 약 780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가 실시간 집계에 발표하는 억만장자 인덱스에 따르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68억 달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55억 달러의 재산을 각각 잃었다. 레리 페이지 구글 창업자도 5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CEO의 재산은 27억 달러,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22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월 의장은 앞서 지난 26일 잭슨홀 회의에서 고강도 긴축을 암시하는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파월은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당분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손에서 벗어날 경우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했다.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3%, S&P 500 지수는 3.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9% 떨어졌다. 특히 다우 지수는 10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지난 5월 18일 이후 석 달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올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증발하고 있다면서 세계 500대 억만장자의 재산이 올해 상반기 중에만 이미 1조 4천억 달러 넘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특히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에 민감한 빅테크 기업 CEO, 창업자 등이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처럼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지속할 경우 재산 손실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3나노 전쟁 본격화 TSMC 대신 삼성전자 선택.
구글이 내년 출시 예정인 차세대 스마트폰 픽셀 8 모바일 칩을 삼성전자 3나노미터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기로 확정하고 삼성전자와 모바일 칩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지난해 선보인 픽셀 6에 이어 3년 연속 TSMC 대신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선택하면서 삼성전자의 3나노미터 공정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전자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 픽셀 8에 탑재할 모바일 칩인 3세대 텐서에 대한 개발을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와 진행하고 있다. 구글이 3세대 텐서의 구조를 발주하면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설계해 파운드리 사업부가 생산하는 구조다. 구글 텐서는 지난해 구글이 자체 개발한 모바일 칩으로 구글 스마트폰 픽셀 6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구글은 지난 2020년까지 퀄컴의 모바일 칩을 사용했는데 애플을 중심으로 완제품 업체들이 자체 칩을 만드는 추세에 맞춰 삼성전자의 설계 지원을 통해 텐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구글의 자체 모바일 칩 텐서는 당분간 스마트폰용으로 한정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글은 자체 칩 확산 전략을 통해 태블릿, 노트북, 서버용으로 자체 칩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핵심 서비스와 제품 성능을 개선하는 데 반도체 성능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애플, 인텔, 퀄컴 등이 자체 칩 개발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구글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3%에 그쳤다. 포화 상태인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 스마트폰은 존재감이 없다는 의미다. 반면 구글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는 압도적인 점유율인 72%를 기록하고 있다. 자체 칩을 만들어 최적화된 운영체제와 결합할 경우 통합 생태계로 제품과 서비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게 구글의 판단이다. 구글은 이런 전략을 완성시켜줄 회사로 반도체 설계와 생산 등이 모두 가능한 삼성전자를 택했다. 삼성전자는 구글의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납품하는 공급사인 동시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최대 고객사이기도 하다.